안녕하세요. 신화 여행사 대표 이상기입니다. 예,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 달 살기 1편을 보셨나요? 자, 그러면 2편에 좀 더 실생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잔돈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는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가 쉽게 말하는 바가지를 안 쓸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환전하기일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가면 환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트남에선 전 세계의 돈을 다 환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북한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은 환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환전하고 쓰고 남으면 베트남에 가지고 가야 되느냐, 베트남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고민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많이 남았으면 또 이거를 한국 원화로 환전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베트남 동을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40% 이상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제해줍니다. 막말로 10만 원을 한국 돈을 베트남 돈을 한국에서 환전을 하면 한국 돈으로 약 6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돈들은 베트남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시면 수수료가 한 3, 4% 될까요? 이 정도만 내시면 환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근데 너무 웃긴 건 이 나라 은행에서 외국 돈을 환전할 때 달러 위에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아무 은행이나 환전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드시 특별한 은행에 몇 개 지점에 가서 환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환전할 때는 반드시 수수료라는 명목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네이버 환율로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 환율보다 더 낮게 환전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전할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각 큰 시장에 가면 금은방이라고 있어요. 금은방에 가시면 환전을 해주시는데 1군 벤탄 시장의 앞에 있는 핫담이라든가 여기 7군 떤미 시장 앞에 있는 금은방에 가시면 최소한 네이버보다는 환율을 높게 쳐주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환전할 때는 반드시 100불짜리로 환전해 주셔야 됩니다. 50불까지는 뭐 비슷한 환율로 환전이 되지만 20불, 10불, 뭐 5불, 2불, 1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환전율이 정상에서 30% 이상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일 때는 100불짜리로 그리고 신권으로 갖고 오시는 게 환전할 때는 제일 좋다. 그것도 아니면 한국 돈 5만 원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이런 거는 환전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떼요. 그러니까 최소한 5만 원권을 갖고 하시면 되고요. 5만 원권을 환전할 때는 사이공 스퀘어 앞에 있는 환전소 또는 벤탄 시장 앞에 있는 핫담이라는 곳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덜 보고 네이버 환율에 맞게끔 맞는 시세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결제를 하시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이 부가세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든 물건을 사든 부가세가 따라 붙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제 카드로 사용을 하실 때는 100% 붙어요. 근데 이제 카드 사용하시면 한국에서 있는 BC카드, 그죠? 아멕스 카드, 삼성 카드, 롯데 카드, 이런 카드, 국민카드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카드를 써야 되냐? 그냥 일본적인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야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게마다 상점마다 차이점은 수수료 3%에서 약 5%까지 수수료를 붙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물건을 사든 뭔가 결제를 할 때 얘기를 해서 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당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가서 물건을 하실 때 현찰을 내시면 부가세를 안 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그 점을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현찰을 사용하실 때 가장 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 동을 내고 잔돈을 받죠. 그죠? 잔돈을 받을 때 받는 잔돈이 돈이 훼손이 됐다든가 낙서가 심하다든가 이런 돈들은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받겠다 그러면 정상적인 돈으로 바꿔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은행 뭐 시장에 가든 식당에 가든 지불을 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에 가서 훼손된 돈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절반 이상 훼손이 돼도 그런 돈들을 다 무상으로 교환해 주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돈이 정상적인 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특히 5,000동 미만 돈들은 종이돈이에요. 10,000동 이상 돈들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특히 5,000동 미만의 돈들은 훼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해서 지켜봐 주시면 되고, 결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돈 단위가 딱 1,000동 단위로 끊어지지 않아요. 555동, 499동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452을 해요. 499동은 안 받아요. 그리고 500동부터는 윗단위인 1,000동을 받고요. 이렇게 받는데 외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499동도 1,000동을 달라고 그러고 잔돈 없다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잔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상점이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다시 1,000동짜리 하나를 드려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까지 1,000동 얼마 한다고? 5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되고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야, 그냥 저건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고했다고 팁을 주던 한이 있더라도 계산은 정확하게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체류 조건인데요. 이제 베트남이 비자법이 바뀌어서 보통 45일까지는 무비자로 들어옵니다. 무비자로 들어왔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무비자로 입국했을 때, 그리고 90일짜리 이비자로 입국했을 때, 그리고 관광비자로 들어왔을 때, 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어요. 자, 이비자로 들어오든 무비자로 들어오든 여기서 한 달 체류를 하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우리가 숙소를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거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단속이 나왔다는가 이럴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그래서 꼭 이렇게 체류하는 동안 체류지, 거주지에 가서 얘기를 하면, 베트남에서는 이제 우리가 핑크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거주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여기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전입신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호텔에는 상관이 없지만 에어비앤비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업체, 이런 숙박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요청을 하셔갖고 추후에 문제가 되진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살고 있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벌금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에 이제 몰래 음성적으로 기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단속을 할 때가 있거든요. 괜히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거주증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체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비자든 무비자든 다 내가 묵는 기간만큼 거주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갖고 거주증 등록을 하시고 편안하게 체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편, 2편에 나눠서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댓글을 남겨주시든가 여기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편하게, 심지어는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편안한 베트남에서의 호치민에서의 한 달 살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